내가 당신 이렇게 바라보는 건 뭘까? 바라보는 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제 어섰다 그런 거. 무뚝뚝한 게 아니고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치. 그냥 이 대화만 들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 부분지 이혼할 부분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다. 집 옆에 바다가 있어요? 강화도 섬이잖아요. 너무 좋다. 여보, 이렇게 저쪽 좀 봐. 너무 좋다. 20분 걸어 나가면 바다가 쫙 이게 있고 이러면 가슴이 너무 좋다. 뻥 뚫리는 것 같아. 맞아. 그지? 바닷가는 언제든지 나와도 좋아. 그지? 그럼 응. 바닷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이고, 그래. 야, 저기 뻥 뚫려가지고 이게 오션 뷰야. 그러네, 그러네. 이 스카이 뷰. 그리고 내가 당신 이렇게 바라보는 건 뭘까? 바라보는 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제 어섰다 그런 거. 아니 누가 그 얘기하는데 한번 웃겨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랬지. 우리나라가 그 삼면이 바다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아니야, 사실은 사해가 있어. 아, 또! 사해? 저 서해, 남해, 동해, 그다음에 애경아 사랑해. 그래도 웃겨 약간. 아, 두 분이 아주 잘 노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은 부부라기보다는 애인 같으세요. 네, 그런 네. 마음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찬호 씨 같은 경우는 음. 약간 무뚝뚝하셔가지고 김희경 씨의 애교를 그냥 이렇게 받아만 주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툭툭툭 던지는 말씀이 약간 또 다정함과 또 있어요. 그런 맞아, 약간 맞아. 사랑스러움이. 근데 그게 맞아요. 무뚝뚝한 게 아니고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치. 그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카메라 카메라가 대응은 있으니까. 굉장히 쑥스럽더라고. 아, 10년이 됐는데도 저는 연예인 될 사람이 아닌가 봐. 그 가트만이라는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부들이 왔을 때 보면 그냥 이 대화만 들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 부분지 이혼할 부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나 어떤 큰 사건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맞는 말 같아. 아무리 심각한 얘기가 있어도 대화를 예쁘게 주고받는 커플은 결국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굉장히 잘 살 커플인데 건강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선배님께서 남편분한테 은근히 이 살 빼라는 잔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5, 6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쪘다니까요. 그냥 보기 좋을 보기 좋을 때 정도로 풍채가 좋으신 분이다. 점점 만삭이 되고 이러는데 좀 빼라고 그렇지, 이렇게 살짝 하셔야죠. 얘기하면은 화를 자꾸 내세요? 짜증을 내요. 아유 근데 이렇게 살을 안 빼시면요. 네. 제가 정말 매정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요? 이 양쪽 정말-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좀 정말 문제가 송구한데요. 네.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체중이 무거울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걷는데 문제가 생기면 살이 더 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히 걸을 때 한쪽 무릎에 받는 하중이 네. 체중의 3배예요. 예전 살찌기 전에 80kg이었다. 그럼 한쪽 무릎이 받는 하중이 240이었던 거죠. 근데 이창호 씨가 지금 20kg가 늘었잖아요. 그럼 거기 더하기 60kg. 그럼 한쪽에서 받는 키로수가 300. 아우, 거봐요, 여보. 예. 내가 근데 간의사 다 정말 근데 됐잖아. 여기서 살 5kg만 좀 빼셔도 네. 이 관절염 위험이 50%까지 감소하니까요. 체중을 좀 줄이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말씀 다 듣고 나니까 못생긴 것 같아. 저요? 이 이찬호 씨 같은 경우에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공포를 주시면 그런 감정적인 거엔 강하시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가 않고 대신에 이성적으로 뭐 5kg가 더해지면 하중이 느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설명이 되면 그걸 또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대화가 되면 또 대화가 되신다. 감사합니다. 그 이찬호 씨가 이제 살을 빼실 거죠?
네. 이 사람들. 왜 이래 오늘? 네, 빼실 거라고 믿고. 제일 예뻐 보여. 예.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권유 드리자면 삐졌어 지금. 김혁영 씨가 이제 챙겨주시는 MSM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죠. 네, 관절염이 사실 힘든 이유가 무엇보다도 극심한 통증 때문인데요. MSM을 꾸준히 섭취하시다 보면 이 관절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관절염이 있는 45세에서 90세 성인에게 MSM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의 통증 그리고 뻣뻣한 정도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불편함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찌릿찌릿한 이 통증이 진짜 되게 기분 나쁘게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만 만약에 없으면 그래도 삶의 질이 얼마나 저 밑에서 뭐 하나 꺼낼 때마다 짜릿짜릿해봐요. 이거 되게 기분이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통증만 좀 감소해도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MSM을 섭취하게 한 후 관절염 증상 지수인 우막 스코어를 측정해봤어요. 이 우막 스코어는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MSM을 섭취한 후는 통증 정도 및 관절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체 기능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통증이 줄면서 관절 기능의 개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MSM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사실 관절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잠깐 통증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염증을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절염은 이제 말 그대로 관절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바로 콕스2라는 물질인데요. 대부분의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에는 이 콕스2를 낮춰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MSM이 이 콕스2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즉 MSM을 통해서 관절염의 통증은 물론 염증 감소에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면 몸의 다른 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그 염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환절기에 많이 겪는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네. 코에 생기는 네. 염증을 비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MSM을 이제 섭취하게 했더니 코막힘, 눈물, 그리고 재채기 같은 증상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MSM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의 MSM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g에서 2g 정도거든요. 그래서 권장량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